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특집 방송이고요. 해마다 이맘때면 반갑게 저희 방송을 찾아주시는 분들입니다. 전 세계 장르 영화 팬들의 정말 꿈과 환상을 실현시켜주고 계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특집 방송입니다. 예,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주신 프로그래머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은영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1년 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덕 프로그래머입니다. 예, 아시아 영화 반갑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어권을 담당하고 있는 남중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벌써 또 1년이 지났어요. 한 살도 먹었어요. 아, 예. 네. 전 6개월 전부터 번아웃이 와가지고 아, 정말요? 체력이 이제 더 떨어졌어요. 한 달만 참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네, 너무 힘듭니다. 예. 뭐, 우리, 사실 항상 방송하면 우리 자주 봐요 이러고 하지만 막상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뵙긴 번씩밖에 하는데, 예, 그래도 또 어김없이 올해도 영화제가 무사히 잘 열리게 됐어요. 예. 1년 동안 또 어떻게 힘들게 전 세계 이 좋은 장르 영화 또 수급하느냐 고생들 많으셨는데 한번 소회 좀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 프로그램 먼저 해 주시죠. 예. 네, 저희는 작년 8월 때부터 네, 올해를 위해서 네,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요. 네, 결정작들이 올해 영화제에서 잘 소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제일 재밌어요. 저쪽 영화. 두 분도 표정 뵈니까 올해 굉장히 힘들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힘들었어요. 예. 올해는 좀 어떠셨어요? 또 예년하고 또 뭐 다른 지점이나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영화 지형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제를 준비하신 입장에서는 좀 어떠셨나요? 뭐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네. 아시아 영화는 아무래도 그 한중일보다는 동남아시아, 역시 예. 뭐 또 인도도 있고 인도야 워낙에 그냥 자체적으로 영화 강국인데 오히려 저희가 많이 못 담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남종석 프로그래머가 또 담당하고 키워왔던 프로젝트 마켓이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마켓 출신의 프로젝트들이 그 팬데믹을 이기고 완성이 돼서 되게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뭐 칸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태국, 뭐 베트남 이쪽이 굉장히 이제 그 이멀징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되게 장르 영화적으로도 그냥 뭐 예술 영화, 영화제용 영화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엔터테이닝하고 되게 매력적인 장르 영화들이 막 이제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부천영화제가 그들에게 그 갖는 의미가 또 되게 크고 해서 굉장히 그런 걸 보면은 또 보람도 있고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다. 동남아시아에 희망이 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초창기에 사실상 뭐 아시아 영화 하면 일본 이제 영화. 중화권 영화 그리고 일본 영화도 부천 영화제 거의 메인이었고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 영화 일본 장르 영화 보러 가는 영화제의 네.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전 세계 흐름이기도 하지만 또 동남아시아가 장르 영화는 굉장히 강세인 네.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 흐름이 올해도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한국 극장 산업은 모르겠는데 영화 산업 자체가 녹록치 않고 아무래도 타격이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국은 뭐 영화비 인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극장에 가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젊은 층일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내가 낸 비용만큼의 최대한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큰 영화 중심으로 지금 관람 풍토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은 영화들 설 자리가 좀 줄어들고 더군다나 장르 영화들은 진짜 뭐 개봉을 할 수 있을지조차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영화를 담당하고 계신 모 프로그래머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요즘에 먼저 좀 미주 좀 신나는 쪽부터 좀 하시고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작년에 정말 와서 여기 왔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죠. 올해 진짜 최고다. 막, 예, 활력이 넘친다. 기세가 대단하다. 이랬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한국 영화는 오히려 영화가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1년 사이에 너무 어려워지면서 이게 이제 작은 영화에 더 크게 이렇게 가게 되면서 영화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온 영화들을 봤을 때 어떤 경향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화의 편수는 그래도 유지가 되지만 영화들이 장르적으로 어떤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걸 감히 조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정말 네, 그래도 열심히 하신 영화들이 있으셔서 이제 열심히 긁어모았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정말 모셔와서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사실은 하세요. 이 부천에서 사실 제일 관심이 없거나 혹은 왜 하냐, 한국 영화, 홍상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런 상황일수록 계속해서 한국 영화들의 이 뿌리는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국 장르 영화라고 해서 코리안 판타스틱 이 섹션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제가 오기 전에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그래도 10편 이상씩 상영할 수 있는 영화들이 나오고 저희가 상영한 영화들이 극장에 개봉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해외 영화제에 가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영화는 베를린까지 해서 영화들을 쫙 돈 영화들도 생기고 이런 성과들이 조금씩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10년을 채웠을 때 그래도 이 코리안 판타스틱이란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영화제가 자국 영화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존재 의미가 사실 약해지죠. 그래서 좀 이제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서 프로그래머님은 1년 사이에 푹 늙으신 것 같은데요. 예. 늙었다고요? 예. 나이가. 네. 아니 고생 근데 많이 그래도 하셨어요. 저희가 올해 정말 이렇게 신인 감독님들 우리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나리오 작가를 하셨거나 촬영 감독을 하셨던 이 감독님들의 첫 연출작도 되게 많고요. 그 재능 있는 감독님들 작품 그리고 어떤 설정이나 아이디어로서는 정말 반짝이는 굉장히 이런 생각을 이런 작품도 많습니다. 그 코로나가 바뀐 풍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장비의 보급 때문에 영화를 좀 더 이렇게 사적인 매체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규모의 영화가 아니라 정말 요즘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영화를 거의 자주 제작 형태로 만들거나 혹은 왜 부천에서 상영했었는데 비대면 제작 영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풍토가 바뀌어도 튀어나오죠 여기저기서. 그리고 또 그런 영화들 올해 우리 또 세 분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영화들 수집하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세 분을 모신 이유, 참 그거 여쭤봐야겠어요. 왜 올해는 세 분만 오셨어요? 두 분은 예,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좀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예. 영화제 핵심적으로 지켜오신 세 분이시니까 사실 말 잘하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세 분, 말 잘하시는 분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영화들을 선정하셨는지를 듣고 또 저희 방송의 핵심은, 실제로 제가 이 세 분을 모셔야겠다고 한 게 이 관객들의 분산 효과. 인기작들에만 영화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표들이 남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님들 추천을 통해서 관객들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아주 이 훌륭한 마인드로 제가 세 분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한국 영화는 다 매진됩니다. 그렇군요. 배우님들이 워낙에, 계시기 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뭐 알차게 어떤 작품들이 화제작 그리고 추천작들이 있는지. 예, 그러면 일단 개막작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화제 뭐 꽃이기도 하고 가장 큰 영화를 상징적으로 알리는 작품이 개막작인데 올해 개막작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영화제에서 개막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개봉도 합니다. 곧 예, 곧 개봉도 하고, 예. 개막작 어떤 작품이죠? 아리에스터. 아리에스터의 네. 아리에스터의 Boys Afraid인데요. 아리에스터. 박수 쳐야 됩니다, 진짜. 저희가 아리에스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진짜 저희가 아리에스터는 농담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리에스터는 조금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영화는 정말 그 면모를 그리고 제가 좀 해외의 평들을 보니까 그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는 평가가 많던데 어떤가요? Boys Afraid. 2시간 59분이고요. 여러 면으로 맞아요. 이 아리에스터의 가장 퍼스널한 영화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블랙 유머 감각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네, 아까 얘기하셨던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나올 정도로, 네, 그렇게 흐려지는 예. 장면이 몇 번. 저 개인적으로는 아리에스터가 이번 부천 영화제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개막작이고 또 이번 저희가 너무 환영하는 특별전 중에 하나가 바로 포크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포크호러를 다시 유행시키고 있는 게 결국은 맞습니다. 미드소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리에스터 이번 부천 영화제 상 줘야겠는데요. 열심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상을 드리려고. 진짜 아리에스터 감독 나 부천 영화제에서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이 사람 너무 궁금해요. 이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예. 그리고 개막작은 사실은 또 곧 개봉도 하는데 빨리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희도 이거 아리에스터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좀 특집 방송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수입 홍보사랑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야, 너무나 기대되는 작품이고 그리고 폐막작은 어떤 작품이죠? 폐막작은 이제 우리 제이호러의 대명사 주온의 시미즈 다카시 감독의 신작 모두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열심히 CG 작업하고 계십니다. 아직 후반 작업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월드 프리미어. 월드 프리미어거든요. 네, 예. 이제 막 줄도 막 나오고 이런 걸로 스크리너를 봐가지고. 시미즈 다카시 감독님이 전 대단하다고 느낀 게요. 의회 영화제에서 제가 시미즈 다카시 감독님을 만난 게 저희 방송에 한번 청소년 영화제 맞아요. 특집 방송을 했는데 개막작으로 예, 오셨어요. 예. 마녀 키키. 예, 마녀 키키. 되게 예.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 근데 진짜 네. 월드 프리미어로 찾으시는 거 보니까 또 이번에 또 센 장르 영화인가 보죠? 네, 이제 본연의 그 마녀 키키 이런 게 아니고 본연의 그 스멀스멀한. 정말 그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미즈 감독님 특기가 이제 이게 스물스물한데 예. 놀래키는 게 아니라 스물스물한데 맞아요, 또 맞아요. 갑자기 예. 화들짝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또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고, 모티브가 약간 아이돌의 공연? 이런 게 모티브라서 살짝 막 춤 연습하는데 갑자기 저주받고 막 이런 재밌는 재밌겠네. 호러와 아이돌 문화가 살짝 결합된 거라서 조금 신선하다 그런 생각이. 우리 시미즈 다카시 감독님의 특징은 저거잖아요. 점프 스퀘어가 아니라 그 끔찍한 거를 이렇게 느리게 계속 보여줘서 이거 언제 끝나?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예, 그걸 예.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이번에는 개막작, 폐막작이 너무 좋아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본격적으로 우리 세 분 개개인의 추천작 좀 알아보기 전에 그래도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한번 섹션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몇 해 전부터 일종의 좀 재편이 됐죠. 네. 예, 재편이 돼서 일단은 부천 초이스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쟁 부문인 거죠. 그리고 코리아 판타스틱 한국 영화들 그리고 매드맥스 섹션은 주로 어떤 작품들이죠? 매드맥스 이제 거장들. 거장들. 예. 그리고 거장들의 신작이 소개되는 매드맥스 그리고 아드레날린 라이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섹션이죠? 뭐 저희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의 이런 테이스트를 충족시킬 그런 이제 강한 영화들. 이 제목을 약간 그 푸른 라이드 있잖아요. 예. 그래 피가 이렇게 탁 흐르는데 거기를 팍 하면서 예. 막 튀기면서 신나게 피의 강을 우리 헤엄쳐 보자. 예. 이런 느낌으로. 네.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액체적인. 예. 부천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네. 원년 멤버들을 위한 그런 액체가 섹션이군요. 가득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섹션입니다. 메탈 누아르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약간 반대되게 예. 메탈을 이렇게 딱딱하고 차갑게. 예. 차가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SF나 하드보일드 영화 영화가 이렇게 쿨톤인 영화 예, 이런 예, 거는 예. 이제 메탈 아, 그래서 메탈과 누아르라는 네. 두 가지의 표현이 붙었군요. 그리고 메리고라운드는 대충 들어도 알 것 같은데요. 메리고라운드 섹션은 어떤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죠? 네. 뭐그 판타스틱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 장르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개방적인 그 바운드리를 두고 그 이제 연령에 그 없이 이제 그 작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갖춘 의외로 여기도 또 수위 높은 작품. 그렇죠. 그리고 핑크 영화도 있고 네. 아 그래요? 핑크 예, 영화도 영화도 있나요? 있고. 비엘 뭐 이런 아, 거. 예. 익스페리멘털 드라마나 판타지이지만 예. 평범하지 않은 예. 그런 영화. 제가 올해부터 이 섹션을 좀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고라운드 좋아하시는 예. 분들은 또 되게 이것만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상상력이 풍부한 섹션. 예. 그리고 저세상 패밀리. 저세상 패밀리는 어떤 섹션이죠? 가족용. 가족 영화. 아, 요거야말로 가족 영화. 아, 제가 오해를 했군요. 한 끝 다른 약간 이상한 가족들. 예. 모드 패밀리라고 저희가 영어 제목. 저는 메리고라운드 타이틀만 듣고 아 요거를 애들이랑 봐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큰일 나겠네요. 네. 거기 좀 있습니다. 소리가 높은 영화가 많아요. 가족과 함께 보시려면 저세상 패밀리 섹션 작품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뭐 스트레인지 오마주는 오마주 섹션이죠. 네. 예. 선배 영화들에 대한 어떤 오마주 정신으로 고전작을 이제 중심으로 푼 그러니까 최근에 섹션이고요. 이 고전 영화들이 이 시기도 훨씬 빨라졌고 그쵸. 다 4K나 예, 다시 예. 복원이 되면서 이제 맞아요. 다시 다시 소개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 영화제의 또 하나의 기능이 혹은 이 역할이 계속해서 그 과거 영화들을 다시 현재화해서 소개하고 이런 거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올해 어떻게 보면 이 섹션이 가장 화려합니다. 네,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에 출품하는 작품들의 정말 선배격인 영화들 그런 영화들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엑스라지는 뭐 엑스라지도 작년에도 이 타이틀이 붙어 있었죠. 네. 엑스라지는 저기 단편들. 네. 예. 좀 그리고 역설적으로. 예, 역설적으로 일부러 네, 저는 네. 잘 네.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올해 또 부천 영화제가 주기적으로 한국의 영화인들, 특히 장르 영화 많이 출연하셨던 영화인들을 선정해서 일종의 특집 섹션을 마련하고 있는데 올해는 최민식 배우님. 최민식 배우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 되게 운 좋게 왜냐하면 최민식 배우님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그쵸, 예. 올해는 그래도 잘 연이 맞아서 하게 됐고요. 나중에 소개를 또 드릴 예, 시간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진짜 올해 프로그램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오늘 포크호러 잔혹한 땅, 믿음이라는 테러로 일종의 포크호러 특별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드소마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포크호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예, 사실은 요게 미드소마 좀 이전에도 뭐 넷플릭스나 이렇게 OTT 중심으로 꼭 북미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포크호러들이 조금씩 부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미드소마가 여기에 불을 좀 지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전까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쟁쟁한 영화들 많이 오죠? 네, 저희가 우선 11편을 틉니다. 아마 특별전.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기가 된 거가 2021년에 포크홀에 대한 완전 완벽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올해 상영을 하는데, 그거의 감독이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 스페셜리스트인 키엘라 자니스님과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함께 시작하면서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영국 이제 폴크를 배경으로 시작했던 거를 저희는 이제 그거를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부분에 넓혀서 저희가 좀 이 70년도, 60년도 말 70년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전 시작부터 새롭게 재조명을 한 섹션입니다. 예, 저는 이 섹션 굉장히 추천하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한국 포크호러 발굴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한국의 고전 사극 공포 영화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포크호러거든요. 한국은 우리 예, 토속. 아니 어제 민속. 장난삼아 포커로 얘기하다가 한국은 강강수월래가 있다고. 저희가 그러네요. 강강수월래 뭐 이런 대표적으로 미는 게 피막 같은 영화. 이런 영화들 저는 포크호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예. 이제 그런 카테고리로 담으면서 새로 조명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진짜 제가 이번에 너무 부천 영화제를 기대하는 섹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크호러 그 특별전 다큐를 같습니다. 보시면은 쫙 그거 일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약간 아카데믹한 관심이 있기도 하고 혹은 장르 영화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분들은 꼭 그 다큐멘터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가토크도 준비되어 있고.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 하여튼 지금 한국이 솔직히 얘기하면 좀 포크호러는 좀 불모지라 공포영화 매니아들도 포크호러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이나 정리를 잘 안 해서 저는 이번에 정말 부천에서 좋은 기획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천시 50주년 기념전 부천시가 50주년인가 봐요. 네. 그러면 부천시 50주년 기념전이면 어떤 영화들이 주로 상영되죠? 살이 된 영화를 제가. 그렇군요. 네. 1973년에 이거 간단한 건데 제가 프로그램 보고 이건 도대체 선정 기준이 뭐야? 재작년도를 하면. 보시면 그랬구나.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한 작품만 73년에 공개된 작품을 골라서 뭔가 약간 부천 50주년에 헌정하는 기념 특별전 하나 해보자. 좋네요. 네, 심플한 아이디어인데 73년에 엄청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아메리칸 그래피티 조지 루카스 감독의 아메리칸 너무 그래피티도 좋은 있고 용쟁호투 여기에 앤디 워홀의 프랑켄슈타인 이 전설적인 이 영화를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3D로입니다. 3D로 아마 제 지상군 3D로 된 거라서요. 그래요. 네. 야,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게요.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좀 영화 좀 본다는 분들은 저희 그쵸. 스트레인지 오마주하고 50주년 기념전을 꼭 봐야 돼요. 그러게요. 이래서 프로그램 소개가 필요해요. 네. 대부분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신작은 솔직히 말해서 예. OTT에도 볼 수 있어 나중에. 근데 이 클래식한 작품을 4K로 보거나 이런 작품 절대 못 보고 게다가 뭐 3D 상영 이런 거는 정말 현장에서 극장에 오지 않으면 그 체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90년대 공포영화 매니아들의 일종의 진짜 엄청난 사랑을 받던 작품이었죠. 앤디 월의 드라큘라, 앤디 월의 프랑켄슈타인 요 두 작품인데 굉장히 전위적이기도 하고 예술적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 작품인데 더군다나 3D라니까
요거 예매해야겠네요. 아, 나도 예. 봐야 되는데. 예. 우리는 정작 못 봐. 그리고 나머지 한 작품이 또 그렇죠. 우리 포크호러 특별전에 맞춰서 선정을 해주셨네요. 뭐 포크호러 역사상 최고의 걸작 내지는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이라 그래요. 위커맨인데 그냥 위커맨이 아니라 파이널 컷이에요. 네, 이게 그 브리티시 필름 인스티튜트에서 그 이제 4K UHD 복원판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운이 좋게 저희가 그들이 그 6월 중순에 극장 개봉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영국 밖으로는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어이고. 네, 공개가 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봤던 거를 그냥 색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완전 복귀판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정말 생각보다 비디오로 본 거 가지고 예. 봤다고 하면 안 돼. 천시 50주년 기념작들이 너무 좋은데요. 그거만 봐도 솔직히 프로그래머들의 애정을 가지고 그러게요. 뽑은 작품이라서. 오. 네. 위커맨 아직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커맨이 그렇게 걸작이야? 그래서 리메이크 보고 나서 별론데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 청춘 낙서도 4K로 보고는 청춘 낙서도 예. 청춘 낙서 아메리칸 그래피티 이 작품도 보시면요. 저 누구죠?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조지 루카스의 예.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청춘 영화들의 원본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굉장히 거의 리메이크에 가깝게 만든 영화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용쟁호투야. 용쟁호투도 4K 리마스터링이네요. 네. 예. 예, 그리고 살아있는 덕후들의 밤. 뭐라 그럴까? 상영작이 근데 한 작품이네요. 특별히 헌정을 했습니다. 헌정을 네네.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부천시 예. 갈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네, 이렇게 헌정을 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만들고 이것이 바로 부천이다 할 작품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킬링 로맨스 저희 방송 리뷰하면서 제가 극찬을 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거든요. 아니, 우리 장르 영화 사랑하는 사람들은 좀 넓은 마음으로 이런 영화들을 좀 봐줘야지. 저는 킬링 로맨스 진짜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 저는 전무후무한 네. 도전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건 지금 이 킬링 로맨스의 뭐 흥행 성적 혹은 이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객층이 여전히 많다는 것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이후에 이런 영화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 지금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계속 그래도 이 영화는 계속 이야기가 그래도 저는 될 영화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살리고 애정을 갖고 근데 올해 아무튼 영화제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또 상영을 할 거고요.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들 다 오셔서 좋네요. 네, 네. 인기가 네, 약간 굉장히 부흥의 부흥의 이런 상영으로 하게 돼요. 예. 제가 가서 같이 주문 외치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네. 난 전 이 영화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예. 분위기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예, 좋네요. 네. 예. 그리고 비 마이 게스트. 여기도 이제 저희가 약간 그 관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처음으로 올해 조금 런칭을 해본 건데요. 아까 이제 계속 말씀을 뭐 3D 얘기도 하시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올해 영화제, 저희 영화제야말로 이제 다시 극장으로 오시라. 좋네요. 그리고 극장에서 다 같이 보는 것, 이것이 영화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좀 올해 영화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물론 시리즈 영화 얘기도 하고 다양한 영화의 변화 얘기도 하지만 영화의 확장 얘기도 하지만 정말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극장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보는 것이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관객이다. 그래서 좋네요. 예, 특히 관객과 굉장히 밀접한 이제 그 팬층들을 이렇게 확보한 작품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정말 저희 최고의 이 화제작이기도 했고 많은 팬들을 또 모시고 저희 거느리고 있고 또 감독님 자체가 또 돋보이신 이 작품도 다시 돌아온 장고죠. 저희가 승기 감독님의 장고도 다시 모시게 됐고
그 외에 이제 두 편은 또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특별전을 하면서 그 팬층을 확실히 확인한 이제 BL 드라마의 BL 영화 두 편도 저희가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제작진 스스로 그 관객들한테 나의 게스트가 되어주세요라고 그렇군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예, 이거 그 취지가 너무 좋고, 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영화관들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영화제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영화제는 우리가 영화만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제일 목적이지만 사실 체험이기도 하고 그 영화제에 참여한다는 감정을 공유하는 거이기도 한데 사실 그런 좀 우리 늙어서 그런데 옛날 영화제에 대한 로망이 좀 사라진 느낌이라 그냥 난 이 영화 봤어. 이걸로 대부분 만족하셔서 이런 데에서 난 정말 참여하셔서 같이 영화제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왜 기획을 하셨는지 느껴지고요. 예, 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테츠카 마코토 비주얼리즘.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마스터 클래스를 하는데요. 예. 예, 그 테츠카 마코토 감독님은 사실 테츠카 오사무 감독님 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스트로보이를 만드신 유명한. 예. 근데 이제 이 테츠카 마코토 감독은 본인의 어떤 굉장한 실험 정신과 그다음에 장르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되게 자유로운 표현 이런 것들을 추구했는데 그 단편들을 쫙 모아가지고 작년에 특별전을 일본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5편만 엄선해가지고 뭔가 저희 이제 뭐 글을 이렇게 멜리에스의 후예로서의 좋네요. 네, 그런 세계를 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클래스를 마련했고, 두 편의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5편 단편을 나눠가지고 2개를 보시고, 두 번째 상영 이후에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하게 됩니다. 예. 정말 실험적인 영상들인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이고, 그리고 되게 거기에 상징이나 은유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이게 너무 실험 영화인가? 뭐 이런 좀 생각도 있었는데, 테츠카 마코토 감독이 굉장히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직접 정말 너무 적극적으로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과감하게 실험적인 것 중에서 한국 관객들한테 꼭 소개되면 좋겠다라는 거 5편을 큐레이션을 했습니다. 예, 저도 아직 저야 당연히 영화 전편을 보지 못하는데 스틸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일단은 6, 70년대 뉴욕 언더그라운드 네. 아트하우스 예술 영화들, 실험 영화들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실험 영화. 예. 그래서 한국 관객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예.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영화 또 도전하라고 또 우리 부천 영화제가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코나카 카즈야 싱글 8에서 울트라맨까지. 그리고 턴포인트 10시 40분이네요. 네. 어떤 작품이죠, 이 작품? 이제 이 고나카 카즈야 감독하고 테츠카 마코토 예. 사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그렇군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코나카 감독님의 싱글 8라는 작품을 상영하는데 이게 자기 자전적인 영화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갑자기 영화 동아리 만들어서 우리 축제 때까지 영화 한 편 찍자 이래가지고 하는 일종의 약간 성장 영화고 청춘 영화인데 그 영화를 찍는 모습이 예전에 자기가 영화를 찍었던 싱글 8 카메라를 가지고 역으로 촬영하고 뒤집어서 촬영하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 이런 거를 막 연출하고 종이로 막 우주선 만들어서 이런 모든 핸드메이드 특수효과 이거를 되게 가감 없이 자기가 되게 진솔하게 연출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실제로 본인이 고등학교 찍었던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턴포인트 10시 40분인데 그 작품을 복원을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찍은 단편 영화를 복원을 해가지고 마스터 클래스 하기 전에 이제 그걸 또 이제 추가로 상영을 하고요. 호나카 감독님은 사실 유명한 건 울트라맨을 유명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테츠카 오사무의 아스트로보이 애니메이션을 감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평생 어떤 특수효과, 특수 촬영물의 어떤
본인의 뿌리를 이 영화계에서 실현하신 분이고 지금 되게 유명한 어떤 상업영화 감독이지만 자기 초심을 그린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단편까지 해서 또 코나카제 감독 저희 심사위원으로 오시는데 한번 마스터 클래스를 했으면 좋겠다. 아유, 좋네. 네. 아니, 전체적으로 이제 섹션만 봐도 저는 세 분의 노력 중에 하나가 느껴지는 게 아까 뭐 프로그래머님이 은연중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영화 본연으로 좀 돌아가자. 극장으로 돌아가자. 또 지금 소개해 주신 것도 필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영화로 돌아가 보자 라는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뭐, 지금 사실은 극장 문화라는 음. 것이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환의 시기를 맞아서 사실 영화라는 거는 시간과 거대한 자본이 이제 투자가 돼서 사실 이거를 재빨리 적응해서 막 다른 방식으로 제작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고 또 관객들도 근데 관객들은 사실은 금방 변해요. 네, 그렇죠. 네, 코로나 2년 동안 정말 그 많은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뭐 밥도 시켜 먹고 영화도 그냥 자기 집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이제 감상 문화랄까 이런 게 이제 변해서 오히려 영화계가 영화 산업이 이것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영화제는 언제나 사실은 극장 문화 옆에 약간 틈새에 있는 거였고 예. 저희가 극장에서 배급되지 않는 영화를 사실 많이 상영해 왔고 예. 그렇지만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상영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죠. 예. 어떤 일시적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뭔가 연대감을 예. 이루고 이런 영화제의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혼자서 그 TV 앞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체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는 페스티벌의 본질이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예. 해서 네.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막 뭐 멀티플렉스로 살리자 예. 이런 좀 거는 조금 라인이 다르고 어쨌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필요하다라는 예. 그런 예. 아니, 뭐 절대 OTT로 영화 보고 이런 거를 우리가 폄하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네, 그거대로. 예, 그럼요. 이제 예. 지금 있는 문화인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본다라고 하는 즐거움, 예.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즐거웠던가, 이게 지난 3년,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잊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느껴보자. 자, 고생하셨으니까 지금 오셔서 우리 예. 보자라고 하는 그런 뭐 취지가 있었던 거죠. 예, 어쨌든 섹션들 쭉 훑어봤고요. 어쩌면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요즘 영화제들이 좀 위기라 어쩌면 부천 영화제 몇 년 안에 이제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옛날처럼 문화회관 이런 데서 영화 뜰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예, 난 찬성이야. 난 더 좋아. 막 버스 타고 막 1시간씩 가가지고 막 영화 보고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섹션 이렇게 한번 훑어봐 드렸고요. 그럼 이제 프로그래머님들한테 정말 추천작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 가급적 많은 작품들 소개해 주시는 대신 우리가 딱히 추천 안 해도 당연히 관객들이 몰릴 만한 영화는 언급만 해주시고, 네. 대신 이 영화는 좀 묻히기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추천한다 하는 작품들을 좀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남 프로그램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뭐 올해 경쟁작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그걸 자부심이 있는 걸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경쟁작은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하겠네요. 이 경쟁을 해서 상을 줘야 되는 작품인데 프로그래머님들이 특정 작품을 추천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그래도 좀 추천을 한번 해봐 주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정을 받았어요, 작품들이. 그러니까 저희 오기 전에 거의 뭐 한 달 전 이제 월드 프리미어를 하는 그런 작품들이 꽤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당연히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추구하는 이렇게 특별한 이런 퓨어 호러 이런 게 아니라 바운드를 넓혀가면서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러면서도 관객들한테 만족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작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올해 지금 이제 트라베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홈런을 친 두 작품이 저희 경쟁에 들어가 있어요. 영어권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음악 쪽으로 아시면 나일스 바클리 아시나요? 괴짜 듀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들과 그다음에 예예예스라는 모던 락 밴드가 있는데 걔네들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좀 유명한 발나비 클레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데뷔작을 만든 더 시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딩. 예. 그 뜻을 제가 알려주면 완전히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외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 두 캐릭터의 이제 뭐랄까, 네, 이런 좀 uneasy한 그런 이제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는가를 참 배경을 풀어지면서 이제 알게 되는 작품인데요. 그거가 서스펜스가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작품, 이것도 결국 이제 두 명에 관련된 이 두 캐릭터의 이제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또 Never Find Me라고 네, 이것도 호재손 작품인데 굉장히 네. Never 네. Find Me. 네, 예. 그것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작년에 이제 팬테이시아 영화제에서 소개되고 올해 사우스바이에서 난리가 난 AI 소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AI 소녀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이크로 버젯으로 만들어진 이 퓨처의 이 AI에 대한 이 저희한테 천하에 주는 경고인데요. 아주 아주 캐릭터리스틱을 아주 잘 만들고 감독의 세심한 연출 그리고 그분이 직접 그 AR을 이제 창조해낸 그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네 확실히 그걸 네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сек션들을 보라면은 네 확실히 드레널 라이드처럼 이 뚜렷하게 판타스틱 장르의 하드코어가 돌아온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냥 돌아온 거가 아니라 심지어 메인스트림에서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경우, 니온, A24 이런 그렇죠. 데서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OTT로 들어갈 영화를 마지막으로 붙여내서 극장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는 세 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이블 데드, 신작 이블 데드 라이즈. 이블 데드 라이즈. 네, 그거를 극장 상영을 저희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테리파이어 2. 네, 테리파이어 2. 네, 데미안 리오니의 이것도 완전히 진짜 정신없는 막가는 공포물인데 오래간만에 만나는 정신없고 좀 더러운 공포 영화. 네, 예. 네, 그것도 네, 참고로 지금 3이 벌써 예. 작업이 들어간다고 결정이 됐고요. 3하고 4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샘 레이미랑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리파이어 2는 원래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예산을 5만 불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반응이 500배로 돼서 예. 25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데미안 감독, 리오니 감독이 모든 이 프랙티컬 메이크업 등등을 효과를 자기가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의 그것만 보더라도 그런 워크를 보더라도 이건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오는 작품이고요. 예, 사실 저희가 어제 테리파이어 1, 2편을 소개를 했거든요. 저희는 너무 보고 싶어서 테리파이어 블루레이를 샀어요. 사가지고 봤는데 뭐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와이드 릴리즈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거의 모든 호러 웹진들이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다라고 손꼽기도 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저예산 가지고 장인 정신으로 아주 잔혹하기 그지없는 영화가 나와서 아주 저희 같은 올드 매니아, 공포영화 매니아들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블 데드 라이즈도 그렇고 이제는
뭐 극장 개봉은 뭐 기대도 안 하고 근데 또 부천에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군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그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아들이 만든 인피니티 풀인데 이것도 한국에서는 개봉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저희 영화제에서 유일하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고 진짜 이 영화는 아버지로 아주 그냥 아주 프라우드하게 만든 들이 드디어 해냈구나 하는 그런 기대하실 수 있는 알렉산더 스카그랄드의 연기도 기가 막히고 그렇죠. 예. 미아 고스는 이런 처음에 악녀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이 적어도 이 할리우드급의 메이저 영화 중에서 한국에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천에서 제공합니다. 예, 사실 뭐 예년 같았으면 좀 극장에서 개봉했어야 될 영화들인데 요즘 특히 공포 영화들은 워낙 흥행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개봉이 좀 요원하고 대신 부천에서 큰 스크린을 볼 수 있는 이건 솔직히 요새 작품은 딱히 추천 안 해도 다 매진 되겠지 뭐.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작품을 한다면 인디가 역시 작가주의 인디 호러가 올해도 이제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호주의 아주 걸작 그 형제가 있어요. 그 케언스라고 컬린이랑 캐머런 컬린스 걔네가 만든 악마와의 토크쇼라는 악마와의 토크쇼. Late Night with the Devil이라고. 이거는 한마디로 미국의 70년대 80년대 세대를 먼저 풍자하는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있던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사타닉 패닉이라고 벌어지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때 부통령 부인이셨던 분께서 하셨던 그 상황을 완전 하나의 풍자하면서 이 70년대 토크쇼를 배경으로 만든 걸작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추천한 작품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다면은 H.P. 러브크래프트를 뺄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 스튜어트 골든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아 그래요? 조 린치라는 감독이고 조 린치 감독. 참 한국에서 이제 스티븐 연의 이제 메이엠 그렇죠. 등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H.P. 러브크래프트 이 영화의 레귤러들, 그러니까 데니스 파울리 같은 경우 리애니메이터라든지 아니면 프롬 비욘드 작가 그분이 다시 작가로 참여해 주시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유스나가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그 다음에 바브라 크램튼이 프로듀서 및 자기가 조연을 하면서 사단이 다 뭉쳤네요 다시. 네네. 그러면서 이제 헤더그램이 약간 열연을 하는 에로틱한 그 버디 호러입니다. 그래서 재밌겠다. 요 부분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에로틱 스릴러와 이제 바디 영화 양쪽 팬을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걸작이고.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제목은 죄송합니다. 악의 육체라고. 악의 육체. Unsuitable Flesh가 이제 오리지널 제목인데 이것도 이제 월드 프리미어를 트라이베커에서 했고 난리가 났고 저희가 아시안 프리미어로 바로 소개하게 됩니다. 조 린치 감독 국내에서 일단은 메이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도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장르 영화 전문 감독이고요. 지금 저도 그 설명을 들으니까 요게 우리 좀비오라든가 스튜어트 고든, 브라이언 유즈나 거기에 러브크래프트까지 지옥 인간 요 시절의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사단이 배우까지 다 모여서 만드니까 요것도 꼭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야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포코로랑 같이 요즘 러브크래프트 열풍이 또 다시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제작 추천작 소개해 주셨고요. 이 위에 어떤 영화를 봐도 후회 안 하는 영화들이죠. 올해는 저희가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온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폭탄은 누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건 취향이니까. 그래도 저희가 자신 있게 만들어낸 한 해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리고 지금 박지영 프로가 없어서 그런데 박지영 프로가 없을 때 하나 언급을 해야 되는 거가
2051.02 네, 그 올시 오브 더 데드라는 지옥의 난교라고 예. 있습니다. 네, 지구의 연결 예. 이거는 제가 아, 타이틀만 그러셨어요? 보고도 이거 봐야겠다. 네, 네, 말씀하세요.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돼. 네. 이거 예. 오스트리아 3부작의 두 번째 영화인데 이거는 네. 아, 그래 3부작의 두 번째 영화예요? 네. 어. 근데 이거는 정신이 진짜 이거 정신 나갔다면 이거 정신. 옳지. 그래요. 제가 이걸 로테르담에서 보고 아, 그래요. 예. 저도 네. 아, 타이틀만 보고도 지옥의 난교 타이틀만 보고도 우리가 선호하는 두 개의 용어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 꼭 봐야겠다. 예, 싶은 농담이고요. 예. 감독님도 오실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아유 좋네요. 예. 아, 여러분들 예매 리스트에 꼭 넣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프로그램은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섹션은 우리 한국 영화 해볼까요? 한국 영화 역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리아 판타스틱 부분에는 도대체 이 각박한 한국 영화 제작 산업 환경에서 어떤 우리 판타스틱한 작품들이 출품되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대가 많으신 거, 네, 확실히. 기대 굉장히 네, 큽니다. 네. 근데 예. 진짜 재미있는 작품, 재밌습니다. 다 모든 작품들이 다 그 자기만의 이 상상력과 정말 아이디어로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작품들이고요. 저희가 이 작품들은 다 낯선 작품이실 거예요. 9편은 다 월드 프리미어고, 이제 한 편은 아시안 프리미어로 10편의 작품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다 모든 진짜 팬들 되게 많으신 서메이 작가의 그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그 그녀의 취미생활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예. 이 작품은 그 두 여성의 정말 아주 특별한 취미생활로 이 이제 일종의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대와 복수, 그리고 그녀들의 취미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보는 재미도 정말 쏠쏠할 텐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호러까지는 아니지만 그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폐쇄된 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또 일들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이 두 배우분의 연기가 정말 좀 주목해서 보실만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 영화, 우리 독립영화나 이 영화들에서 작은 영화들 혹은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김혜나 배우의 정말 색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을 좀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김연아 배우님이 네, 네. 출연을 하셨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약간 가상의 역사라고를 가지고 있는 이제 두 편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약간의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좀 갖고 있는 작품인데, 하나는 이제 그 영생인이라는 작품과 영생인. 말 그대로 정말 죽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야기는 30대로 보이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의 실제 나이는 80에 가까운 나이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1945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피폭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오. 않는, 늙지 않는 이제 영생인이라고 하는 이 설정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런 영생인을 취재하러 온 일본의 방송국 기자가 그들을 취재한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보기 힘들었던 이 페이크 다큐멘터리에 끝까지 밀고 가는 그래요? 네, 이런 모습들을 이게 정말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35는 2024년에 한국이 갑자기 통일이 됐다라는 설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10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통일이 된 이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DMZ 근처에서 불이 나서 그 산불을 남한과 북한이 같이 끄다가 통일이 됐다. 그래서 그 10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축하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한국계 미국 기자가 한국에 오게 돼서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는데요. 이미 와 있었던 그 동료 기자는 실종이 됐고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 또 이제 주연을 오태경 배우님이 오랜만에 또 하시게 됐는데, 그 올드보이의 아역으로 그렇죠.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올해 한국의 이 한국 영화에 그러게요. 편이나 나오세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작품이 이제 좋아요, 댓글, 구독이라고 하는 조댓구라는 작품에 저는 설명만 보고 난 이 작품 제일 기대되더라고요. 네, 진짜 재밌습니다. 예. 이거는 일종의 저희 익숙한 서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유튜브 화면에서 로그인으로 시작해서 로그아웃으로 끝나고요. 그 유튜브 화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 이상 이제 한물간, 흔히 얘기하는 한물간 이 배우인 오태경 배우가 자기가 유튜버가 돼서 그 리틀 오데스 무엇이든 소원은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리오라는 이 이름의 이제 유튜버로 활약을 하면서요,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꼭 극장에서 보시면 정말, 네. 예, 이 뭐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이 감독님이 곤지암 각본의 그러셨구나. 공동 각본가세요. 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실시간 화면 안에서의 일들을 정말 탁월하게 그려내고 계십니다. 네. 이게 뭐 조태구 아시겠지만 저희도 가끔 씁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한 용어인데 저는 이제 이거 내용만 보고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왜 실제 배우들이 본인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의 어떤 뭐 페르소나적 연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 유행이잖아요. 뭐 장클로드 반담, 최근에 니콜라스 케이지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차인표 같은 영화도 있었고 그 연장선상 하에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형식의 유튜브 화면으로만 보여진다는 점에서 야 정말 지금 소개해 주신 것들이 물론 저희 같은 센 영화 피 좀 일단 흘리고 이런 영화들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톡톡 튀는 영화들인 것 같아요. 예. 또 저희가 여기 경쟁 작품은 아니지만 올해는 조금 다큐멘터리도 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씨름 선수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20 거의 최근까지 이제 계속 촬영을 하셔서 완성한 이야기인데요. 5명의 여성 이 씨름 선수들이 어떻게 생존을 했는가라고 하는 예. 다큐멘터리인데요. 진짜 보면 아까 그 씨름 자체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씨름 그렇죠. 선수로 예. 생존해 갔는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여성들끼리의 어떤 연대 뭐 이런 이야기들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여기에 저도 이제 이 다큐를 보면서 팬이 됐는데 이 여성 씨름 선수의 그 임수정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정말 전설의 선수였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도 우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처음부터 최초의 여자 천하장사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임수정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목표로 두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힘이 그런 거죠. 솔직히 이제 한국에서 씨름은 스포츠 중에서도 좀 마이너한데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남성 씨름이야 뭐 여러 가지 이벤트다 그러는데 여성 씨름하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데 야 그런 부분들도 다룬다니까 이거 기대되네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올해는 좀 배우님들 그동안에 아까 오태경 배우님도 예. 이렇게 4편이나 무려 만나게 되는데 또 장서희 배우님의 예. 6년 만에 스크린 나들이 독친이라는 독친. 작품이고요. 예. 독친입니다. 예. 독이 되는 부모, 오. 가족 이런 이야기인 예. 거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오히려 서로 해가 됐을 때 혹은 그 가족의 집착이 어떻게 이 비극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렇게 장서희 배우님의 약간 다른 모습들 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쟁 작품은 아니지만 우리 돈벌레라고 하는 이 우리 작품, 돈벌레요. 네, 네. 예. 여기서는 우리 또 양도근 배우의 이 춤추고 우리의 이제 정말 이 디지라고 하는 그 극 중에 그 가수 역으로도 나와서 그렇군요. 네, 예. 그 빗속의 여인을 직접 퍼포먼스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작품 보고 나면 좀 저희가 위로를 받는 그래도 여전히 꿈이 있구나, 꿈은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뭐 계속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 배우분들의 단편이 좀 많아요. 예. 감독으로 또 그렇더라고요. 하시게 됐는데 이 작품들이 저희가 뭐 감독이기 때문에, 저희 배우 출신의 감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한 게 아니라 예심위원분들이 1300편의 작품에서 보면서 정말 작품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렇군요. 예.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뭐 유준상 배우님이야 뭐 이미 유준상 배우님의 작품도 네, 출품이 이번에 됐어요. 단편이 예, 있고요. 단편. 이게 예. 심지어 몽골에 가셔서 2분이서만 찍은 작품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유준상 배우의 유머와 뭐 유준상 배우, 이것이 유준상 배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단편이고 또 우리 그 장동민 배우 예. 단편이 있는데요. 늑대사냥
네, 네. 예, 네, 주인공이셨죠. 정말 그러니까 직접 연기도 하고 음, 그 연출도 한 작품인데 이것이 첫 번째 작품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그래요. 잘 만든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문석 그 배우의 연출작인 동행이라는 작품에는 또 황치열 배우가 아, 황치열 그 분이 아티스트 분이 이제 배우로도 열연을 하셔서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최고 많은 댓글이 달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재밌겠다. 네. 아니 정말 항상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디서 이렇게 주옥 같은 영화들이 진짜 발굴이 돼요. 끊임없이 발굴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프로그래머님이 발견을 하시는 거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견 배우들이 출연한 작품들도 여러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이 되고 또 단편 영화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화인들이 직접 연출로 네. 뛰어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고 이게 묘하게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좀 잡히네요. 또 올해도 예. 그리고 여전히 한국 영화계에서는 또 여성 영화인들의 활약이 또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던 익히 알고 좋아하는 아주 센 장르 뭐 좀비 영화부터 뭐 슬래셔 이런 장르 영화들은 한국에서는 이미 OTT 중심의 메이저로 넘어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독립 영화나 작은 영화들에서는 정말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는 이런 독특한 영화들이 많아서 역시 코리안 판타스틱 이 섹션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요거 외에 예. 그 올해 길복순으로 예, 만나실 수 길복순. 예. 있는데요. 뭐 영화로는 그 OTT 작품이니까 보시지만 예. 그 뒤에 도대체 또 어떤 일들이 어떤 있었나라고 일들이 하는 있었는지. 디프리 토크 예. 감독님 모시고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삼구에서 이게 또 촬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그 공간에서 미술 감독님 모시고 아, 네, 그렇군요. 길복순의 미술에 관한 또 마스터 클래스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 좋네요. 예. 알차다. 예, 알차네요, 알차. 감사합니다. 야. 예, 저는 항상 제일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대 정신을 프로그램에 담으시려는 듯 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나가는 게 재밌지. 뭐 이런 프로그램 선정도 과감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예. 김영덕 프로그램은 올해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나요? 네, 저는 뭐 이제 그 묻지마 프로그래밍이라고. 일단 예. 제가 이제 뭐 영화 스크리너 볼 때 이제 뭐 감독 이름이라든지 보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영화를 보고 좋으면 나중에 감독을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감독들이 꽤나 괜찮아서 역시 뭐 이런 그런 좀 재미가 있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저희는 일본 영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잘랐어요. 아, 그래요. 뭐 시미즈 타카시 감독님도 아, 다른 작품이 있는데 뭐 이게 이런 거 방송에 나오대나 그것도 잘리고 이제 되는구나. 저거군요. 오고 싶다고 함부로 올 수 있는 영화제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장르 영화를 이제 개봉이 가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이러면은 부천을 약간 이제 론칭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인터내셔널 월드 프리미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게 깜짝 놀랄 정도로 무슨 네, 뭐 도예이나 막 이런 데서 막 몇 작품씩 출품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요. 그래서 믿고 보는 일본 영화. 일본 영화는 아무거나 골라봐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느낌을 좀 다시 받을 수가 있나요? 일본 영화에. 좋은 건 이제 그 우리 지옥갑자원 만들었던 야마구치 유다이가 오랜만에 아, 그래요? 네. 그 사카구치 탁이라고 액션하는 진짜 막 그분이 있거든요. 무술 항상 같이 하시는 네. 그분 그 아니에요? 무술하는 그 예, 두 예. 분이 또 와요. 워낙 한국을 좋아해서. 저게 아니에요? 그 버스스 주인공 아니셨나? 네, 예, 그쵸? 그리고 예, 그 예. 사카구치 탁은 최근에 무사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컷으로 액션만 하는 그래요. 그 사무라이 영화 찍은 적도 있는데 저 그거 보고 정말 너무 존경했거든요. 어떻게 저걸 끝까지 액션을 할 수가 있냐. 그 스태미너 깜짝 놀랐는데 영화는 제가 초청을 안 했지만
근데- 그래도 우리 영화제 함부로 올 순 올해 없다. 이제 액션 영화로 1%라는 작품이 어. 오는데 저도 진짜 찐 액션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오랜만에 이제 야마구치 우다이 감독 두 분이 또 한국에 오셔갖고 닭 한 마리 더 드시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엄청 기대를 해가지고 거기는 스태프들도 막 그 일본 분들은 왜 10명씩 오잖아요. 예, 자비로. 그래서 되게 조금 옛날에 부천에서 자기의 어떤 작품을 발견해줬던 지옥갑자원 때 막 그런 느낌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이 작품도 보면은 그런 인디 정신이 팍팍 느껴지는 작품이라 되게 반가웠고 뭐 일단 일본 영화부터 보면 말이 나왔으니까 소개를 하면은 뭐 이제 경쟁에 이제 그 드라이브 마이카 공동 각본가인 네 그 감독님 오에다 가마사라는 감독님인데 고래의 뼈라는 작품이 있고요. 굉장히 이제 역시나 그 유명한 각본가답게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목부터 일본 영화, 네. 나 일본 영화요. 그렇스럽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고래의 뼈에 대한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늦게 들어가서 그걸 못 보면 약간 영화를 이해하는데 힘든데 처음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사실은 막 장르로 나가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되게 좋아서 경쟁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쟁은 아니지만 그 호러 영화 중에 저희가 그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이제 그 시미즈 다카시 키드 네. 이 시미즈 다카시를 멘토로 모시는 그런 이제 젊은 네, 연출가가 만든 작품인데 진짜 무서운 이것도 포코로 작품 그래요? 계열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스러운 그런 딱 그 폐쇄적인 분위기와 이런 게 물씬 느껴지는 호러 영화고, 그리고 이제 그 매드맥스의 또 굉장히 그 재밌는 작품이 있는데, 예, 저기 살색의 무라나시 뭐 이런 거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우치다 에이지라고 저희 부천에도 자주 오신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이랑 이제 그 가타야마 신조라고 미싱이라는 작품 또 연출을 미싱 두 사람이 약간 콤비로 영화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둘이 이게 둘 다 장르의 기재인데 그렇죠. 근데 둘이서 콤비로 찍으면서 또 딱 힘을 빼고 약간 엉뚱한 그런 작품을 지금 가부키초의 탐정 마리코라는 네, 재밌는 작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타이틀만 들어도 진짜 네. 굉장히 일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케노우치 유타카가 갑자기 등장하고 막 되게 근데 이제 하나도 안 멋있게 등장해서 타케노우치 유타카랑 닮았는데 저런 인디 배우가 있나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었어. 본인 등판이었어. 뭐 그런 작품이 있고 이제 저희 아이돌 그리고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타야마 신조 감독은 실종 때문에 한국에 최근에 엄청난 매니아들을 좀 양산을 해서 네. 예. 저는 뭐 그 배우 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영화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너무 초대하고 싶은데 작년에 예. 네, 뭐 부산 영화제 뺏겼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그래서 저는 이 감독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둘이서 또 영화를 찍었다는 그러게요. 네,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베를린에서 히트친 일본 영화가 있는데 샵 맨홀이라고 해시태그 해시태그 죄송합니다. 해시태그 맨홀 옛날 사람이라 그러서 그래 옛날 사람이라. 예. 약간 해시태그 맨홀은 뭐 나카지마 유토라고 굉장한 그 유명 그 아이돌 배우가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가는 영화인데 되게 이제 좁은 공간에 갇힌 주인공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거기에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되게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그리고 또 스토리도 이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해시태그에서 보듯이 이제 SNS라는 그 매체를 되게 기발하게 활용한 드라마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런 재밌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거 시놉시스 읽으면 재밌겠더라고요. 설정은 우리가 뭐 이런 설정은 많이 봤는데 맨홀에 빠진 남자가 오직 스마트폰만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 이런 영화들 재밌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꽃미남 배우가 나오는
예. 에고이스트라는 작품이 예. 있고요. 역시 잘생김은 세대를 네. 초월하는군요. 네. 두 배우가 장난이 아니에요. 뜨거워요. 뜨거워서 너무 좋고요. 특히나 요새 스즈키 료헤이가 뭐 일본에서는 이제 완전히 김우타쿠급인데 네. 네. 저희가 너무 네, 예.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표정에서 그냥 드러납니다. 굳이 네. 설명 안 하셔도. 뭐 에고이스트라는 작품도 있고 저 일본 영화를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예. 뭐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줄 작품만 말씀드리면 그 스트레인지 오마주의 또 도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도어. 예. 네. 이거는 정말 저도 그 감독님 작품, 그 감독님 영화를 80편 이상 만든 분이라 어떤 분이냐면 정말 많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렇게 유명하신 감독이라기보다는 되게 많이 다작하고 열심히 영화를 만드시고 지금도 만드시는 감독님인데 그분의 도어라는 작품이 있는데 진짜 그 아파트촌에 그 여성의 공포, 세일즈맨이 뭔가 이렇게 나중에 스토커가 되는 그런 작품인데 그 긴장감이나 연출이 굉장히 대단하고 되게 그 영화를 보는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옛날 영화지만. 네. 그 보니까 뭐 핑크 영화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 정도 영화 만드시면 뭐 다양한 장르를 만드셨을 텐데 이런 감독님들이 모르겠어요. 작품성이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니어도 그 원초적인 재미 하나는 또 끝내주는 근데 영화들을 이 만드시죠. 도어는 진짜 장르적으로 엄청 탄탄하고 또 감독님 부인이 주인공인데요. 그분이 이제 두 분이 또 오세요. 인천에. 오세요? 네, 오. 와서 GV도 하시는데 부인도 지금까지도 너무 아름답고 근데 이 도어가 이제 당시에 그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 나는 이 배우만 보는 걸까 예전에 이제 정말 정윤희 장님 예. 보는 것처럼 그 고전적이고 되게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래서 막 스릴러 연기를 하니까 너무 좀 재밌고 되게 고급진 장르 영화를 본 느낌 그런 걸 주는 작품이라서 도어라는 작품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진짜 그냥 다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 또 그 복원작 중에 천년여우 예, 천년여우. 폭스의 여우가 아닌 건 다 아시죠? 예. 농담이고 본사토시 감독님의 걸작이고요. 네. 아유, 이 작품은 네, 진짜 모든 게 다 있죠. 애니메이션, 네, 뭐 편집, 뭐 맞아요. 그 영화 속에 또 오마주된 막 구로사와 키요시 감독 영화라든지 이런 모든 필름에 대한 맞아요. 히스토리를 네.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이라 사실 요즘 같은 때 보면은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작품. 저는 지금도 이거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본 생각만 해도 저는 막 눈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영화 보고도 애정이 넘칠 수 있을까. 그래서 감독님 생각도 나고 제가 예. 봤을 때는 이 작품은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맞아요. 큰 감동을 받을 작품이다. 4K 복음판으로 예. 네 상영됩니다. 극장에서 꼭 저희만 볼 수 네. 있습니다. 극장에서 꼭 극장에서. 보시기 극장에서 볼수 바라고요. 있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화권은 사실 올해 영화가 많지는 않고 근데 왜냐하면 모든 예산을 이분한테 쏟아부었기 때문에 가진동 씨가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네 흑교육이라고 흑교육이요? 배드 에듀케이션인 작품인데 저는 이제 흑교 처음에 배드 제목을 참교육이라고 지을까 하다가 음. 약간 정교주 선생님들한테 너무 약간 좀 요즘에 애들이 참교육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말 참교육 당하는 영화인데 소위 참교육 당하는 영화인데 아니다 그래서 그냥 흑교육이라고 원래 흑교육 한자로는 흑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간진동 감독이 또 배우들하고 대거 오시니까 꼭 그 집이 놓치지 마시고요. 네. 배우가 영화도 잘 찍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또 심지어 구파도가 각본을 써가지고. 그래요? 영화가 굉장히 재밌고요. 네. 네, 정말 좀 약간 치기 어린 데뷔작이라고 보실 수 있고. 좀 잘생긴 배우들은 영화 연출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가진동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네요. 또 올해 단편 심사위원도 하고 정말 부천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스케줄을 딱 빼가지고 나 갈게 이러고 너무 기쁩니다. 매력 있는 배우가 훌륭한 영화인이 좀 되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흐뭇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가진동한테 모든 저기 올인하고 모든 이 아시아권의 예, 배당된 예산을 다 예, 올인하고 예. 사심 가득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프로그래머의 유일한 어떤 권력. 유일한 권력. 예. 예. 뭐 사심으로 뭐 상관없이 관객님들 생각해서. 아니 그리고 네. 요즘 이쪽 뭐 대만이나 이쪽 영화 팬들이 굉장히 그럼요. 많기 때문에 예. 워낙 배우로서도 워낙 예. 많은데다가 데뷔를 했다고 뭐 이러면서 한번 와주시면은 좋을 것 예. 같고 그리고 이제 스파링 파트너라고 이제 홍콩 영화인데 아주 또 기가 찬 이 정말 조금 개성 있게 생긴 두 배우가 미친 연기를 하는 법정 스릴러인데요. 제가 최근에 본 홍콩 작품 중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제일 탄탄하고 연기가 좋았다. 그래서 저 홍콩 영화도 무더기로 엄청 많이 모든 회사에서 진짜 엄청 많이 보냈는데 그래요. 막 다 잘라버리고 이 작품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소이청 감독의 명안이라고 운명이라고 한글 제목을 붙였고 한자로는 명안인데 이 명리학 운명을 바꾸는 도사 얘기인데 예. 재미있습니다. 운을 과연 바꿀 수 있는가? 뭐 범죄자가 범죄를 안 하게 뭐 이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고요. 그러게요. 뭐 홍콩 영화면 지금 생각하면 좀 개인적으로 애증이기도 해요. 그리고 현재 뭐 홍콩 영화 뭐 중화권 영화들의 좀 상황을 좀 보면 아쉬운 그러니까 부분도 있고. 그게 사실 제일 큰 이유였어요. 그게 예. 뭐냐면 홍콩에서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영화판의 세력이랄까 예. 그분들이 다 너무 친중국적이고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너무나 그 주제에 대해서 컨트롤을 예. 하고 아니면 혹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예. 그 모습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딱 초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가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영화를 많이 봤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영화가 적지는 않은 게 저희가 이제 또 역시 스트레인지 오마주의 예. 네 동방삼협 그러게요. 네 우리 양자경 언니 수상을 축하하면서 그런 의미가 네. 있겠네요. 네, 그럼요. 저희 이 정말 마음으로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언니 3명 너무 아름답게 액션하는 모습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나온 김에 스트레인지 오마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꼭 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히로에라. 뭐 제가 호금정 감독도 그렇지만 이한상 감독님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예. 히로에락은 또 그 요제지 뭐 이런 그 판타지 그 사극물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베이스를 둬가지고 그 4가지 감정에 대한 그 재밌는 그 이야기를 엮고 그게 나중에 천녀연이나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그렇구나. 장면들이 있고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복원판이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장국영 님이 출연한 열화청춘 이제 감독판인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어떤 장면이 민감해서 잘린 장면인데 그걸 다 다시 복원해서 감독판으로 4K 복원한 작품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희노애락은 제가 이한상 감독님 영화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뭐 유명한 이야기니까 양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한상 감독님이 양산백과 추경대라는 이름으로 만든 저는 이 영화가 중화권 역사상 최고의 멜로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한상 감독님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지금 꼭 보세요. 예. 네, 진짜 재밌고요. 딱 제 정서일 것 네, 같아요. 네. 저 같은 순정남들을 위한 영화. 예. 또 더군다나 우리 호금정 감독님까지 거의- 계시니까 꼭 거의 봐야겠네요. 베이식이 이게 귀신 영화예요. 예. 그래서 재밌고 뭐 중화권 영화는 그렇고 이제 또 중국에 워낙 요즘 애니메이션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저세상 패밀리에 또 대단한 애니메이션이 한 편 있으니까 신신방이라고 이제 그런 그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중화권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타 국가 예. 기타 국가라고 하면 좀 미안한데 사실 인도 영화가 이제 케네디라고 칸에서 미드나잇 상영한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제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고 사실 이거는 저희 경쟁에 자리가 있었으면 경쟁으로 넣어야 되는 작품인데 자리가 없어서 너무 미안하게도 그냥 메탈 도어로 간 작품 프라이버시라는 데뷔작인데
이 작품도 되게 그 장르적인데 장르의 관습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여자 경찰의 그 CCTV에서 범죄를 발견하면서 혼자서 막 해결하는 그런 작품에 굉장히 세련된 장르물이고, 감독은 단편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 지금 사실 뉴욕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인도 감독이고요. 프라이버시라는 작품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좀 다양한 나라 영화가 있습니다. 뭐 카자흐스탄, 레바논, 몽골리아. 근데 이게 뭐 어이구 그 나라 고생 마시려고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사실 되게 이 몽골리아 작품을 제가 이제 경쟁에 넣었는데 되게 굉장히 장르적인 그 해석이나 반전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데다가 그 몽골 특유의 그 캐릭터들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사실 몽골이 한국을 뭐라고 할까, 한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요. 그쵸. 그러면서 영화가 되게 장르적으로 쭉쭉 성장하는 게 느껴져서 그 디스오더라는 작품인데 재밌는 작품이고,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사나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사나이들은 약간 트레인스포팅 같은 거가 이렇게 약간 블랙 코미디로 바뀐 작품인가라고. 근데 마약에 얽힌 이제 범죄 코미디인데, 이 카자흐스탄 특유의 이 자조적인 블랙 유머라고 하는 그런 그 유머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카자흐스탄 영화를 보면 캐릭터가 유머인데 되게 독특하고 굉장히 다크하고 그런 유머가 있는데, 그런 맛이 굉장히 재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맛과 우리가 잘 모르는 맛이 잘 섞인 그런 사나이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이었죠. 그 부천 영화제 가서 이쪽 아프리카 쪽 영화를 제가 우간다. 예, 우간다 영화였는데 봤는데 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독님이 거기서 직접 만드신 네. 천 같은 거를 막 파피루스 같은 막 그런 그걸 판매를 막 하셔가지고 예. 근데 시체한테 입히는 시를 만드는 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시아 영화의 미래, 동남아시아는 특히나 저희 그 장르 영화 프로젝트 마켓인 이제 이 프로젝트의 수상작들이 더 완성이 돼가지고 아이고 의미가 깊네요. 지금 뭐 걸신 포차라든지 겨울드 프리미어 하는 작품도 있고, 또 그 썬댄스 미드나이트에서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제 수표의 요정이라는 필리핀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제일 기뻐했던 호랑이 소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데뷔작인데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이제 초청이 돼서 거기 현지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작품도 이 프로젝트의 수상작이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작품의 어떤 추이 이런 거를 보아왔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정말 부천 영화제에서도 우리 일처럼 축하를 하고 막 보도자를 뿌리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다행히 작품을 가져올 수 있게 돼서 아이고. 네, 호랑이 소녀라는 작품도 상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인도네시아의 그 마블 유니버스 같은 우미랑이 유니버스라는 게 있는데, 정말 뭐 500편이 넘는 그 만화 캐릭터, 거기 슈퍼히어로물의 보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군달라라는 작품이 있었고 올해 스리아 씨가 여성 슈퍼히어로의 탄생, 스리아 씨라는 작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직은 뭐 쉽게 얘기하면 영화 산업의 좀 변방이긴 한데, 부천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이 근데 알고 보면 그 국가에서 굉장한 흥행작들, 막 그의 최고 흥행작들. 그러니까 그 이미 그 국가에서는 재미 하나는 보장된 작품들이 사실은 이 부천 영화제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진짜 이 프로그램만 봐도 또 이 영화의 흐름도 느껴지고, 더군다나 이제 일본 그리고 중화권 영화까지 또 이렇게 많이 이번에 몰렸다니까 우리 부천 영화제 위상이 올라간 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흐름을 좀 잡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예. 아이고 어쨌든 세 분이 진짜 1년 동안 고생하신 영화들 이렇게 저희가 추천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아이고 이거 깜빡 잊었네 하시는 영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마지막으로 한두 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모 프로그래머님한테 제가 너무 반가운 영화가 하나가 있거든요.
투명인간. 네.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잡지에서 보고 나 이 영화 내가 죽기 전에 난 이 영화 봐야 되는데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예. 저희 이번을 위해서 영상자료과 함께 복원을 한 네, 작품이고요. 예.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요 스트레인지 오마주 하면서 한국에 이런 작품들을 맞아요. 그 한국에 이제 복원이 다 순서나 혹은 예산이나 이런 게 한정이 돼 있다 예.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명작 위주나 그렇죠. 다 걸작 위주로 해서 이런 저희 장르 영화들은 항상 뒷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 스트레인지 오마주라는 섹션이 생기면서 자료원하고 미리 좀 얘기를 하면서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한 편 한 편씩 이제 복원을 하게 된 정말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한국에서의 투명인간 영화가 이 작품이 최초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작품으로는 그렇죠. 거의 예. 최초 작품이기 때문에 복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박상준 SF 영자께서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상영 후에 또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 계보에 대해서. 네. 영상 자료로서 그러겠네. 지금 해야 될 작품들이 얼마나 예. 많은데 투명인간 막 이러고. 아닙니다. 이거 예.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여기도 예. 이제 저희처럼 이런 계기들이 있어야 예, 또 예. 이렇게 그쵸. 하지 예. 못했던 작품들을 복원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거 외에 또 그 포코로에서 악령이라는 작품을 예, 악령. 예. 또 이번에 음. 같이 리마스터링해서 상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 특별전을 위해서 이거 역시 자료원에서 같이 해주신 건데요. 이 작품은 정말 숨은 걸작이라고 저희가 네. 그 박진영 프로그래머와 함께 밀고 있고요. 이 감독님이 잘 아시죠? 나중에 저소부인 바람난데 만드신 분이시긴 예. 한데 이 작품은 꼭 그 포코호러의 한국의 포코호러란 이런 예, 것이다라는 예, 거를 예. 예, 보여줄 수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 그 말씀 안 드렸던 저희 최민식 배우님 특별전 예. 이 작품 말씀 안 하시면 혼나죠. 네, 아니, 네, 당연히 다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이 10편의 작품이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배우님하고 같이 이렇게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선정을 했어요. 아, 같이 예. 선정하셨구나. 네, 예. 대부분은 이제 최민식 배우님께서 선정을 하셨고, 근데 이게 배우님이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보면 연기의 단짠 이렇게 균형을 맞추셔서 하셨고 이 한 편 한 편 선정할 때마다 다 저희한테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작품은 이런 이유로 하고 싶다라고 했던 작품이라 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쉬리도 오랜만에 극장에서 좀 어렵게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없었던 작품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보게 되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영상자료원과 함께 아카데미 시절에 80년대에 정말 꽃미남인 저희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꾸숑으로 나오셨을 때 그쵸? 그 예. 꽃미모를 예. 확인할 수 있는 두 편의 그 단편도 있거든요. 그것도 복원해서 상영을 하니까요. 아이고, 또, 좋네요. 예, 꼭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영상자료원과 함께 했고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합니다. 내년 예. 작업을 위해서. 예. 아, 아니, 우리 프로그래머님 고생하신 게 우리 프로그래머님의 이력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남 프로그래머님도 혹시 언급 못하신 작품 중에 이거 뭐 한두 작품 더 추천해 주신다면? 뭐 영어권은 그 이번에 오시면은 네, 후회할 작품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근데 그 여러 면으로 아까 영덕 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프로젝트 마켓을 진행을 하는데 올해 6편이 완성된 걸 상영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체코 공상과학의 이제 다시 새로운 뭐 도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리스토레이션 포인트라는 작품 저희 2017년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제가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너무나 진짜 찬란한 이 거상들의 신작들 네 옵니다. 알렉스 델라 이글레시아 네 등등 아니고 패티 알킨 광탕 두피오 전부 다 신작을 가지고 오니까 네 그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이번에 괜찮은 작품들 다 가져오셨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예. 엄선한 작품. 저세상 패밀리 저 아미코라는 예. 귀여운 뭐 괴짜 소녀가 등장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여배 그 소녀 배우의 매력에 홀딱 빠질 그런 작품. 되게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550명 중에 뭐 뽑았다던가 하여튼 네 아미코
아미코. 예. 저희 한국 단편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길을 선물하고, 네. 이 마이크로웨이브와 사랑에 빠지고 온갖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 상상력의 끝을 보실 수 단편은 있는 진짜 또 단편입니다. 재밌죠. 네. 진짜 재밌어요. 저희 단편들은. 예, 아이고, 이렇게 또 장시간 영화제 섹션하고 추천작 프로그래머님들 추천작 소개해 드렸는데, 올해도 웨이브와 함께 일부 작품들은 온라인으로 상영을 하고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뭐 홍보팀에서 저희가 또 그 작년처럼 보실 수 있는 이벤트도 저희가 할 거니까요. 네. 부천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웨이브 통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예. 또 1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영화제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 근데 걱정이네. 7월 달에 비가 뭐 역대급으로 지금 뭐 7월 내내 많이 수중전으로 오고 이제 있어요. 가는 거죠. 예. 근데 원래 항상 원래, 부천은 예. 영화 보고 나오면 막 나무 뿌리 뽑아져 있고 부천 영화제 시작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예. 풍경을 보는 부천- 돌아온 부천 영화제. 부천의 역사가 판타스틱. 그거죠. 예매 사이트 다운되는 거랑 영화제 때는 뭐 예쁜 옷 입고 가지 마라. 이 비범벅, 비와 땀과 그게 전통인데 올해도 그 재미. 빗땀 눈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오셔갖고 우리 부천시 50주년도 같이 축하하고 예. 재밌는 영화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천 50주년이기도 하고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프로그램 뭐 언제나 그랬지만 올해 정말 프로그램이 딱 봐도 올해는 진짜 알차다라는 이야기를 제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는 솔직히 그 프레스 신청 거의 안 했거든요. 그냥 관객으로 가서 보려고. 근데 올해는 프레스 신청했어. 아, 너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영화 많이 보고 브레스 하셔야죠. 예 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 부천에서 만나요. 네, 부천에서 네.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